이정순 할머니의 며느리 민정이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어머니가 이 요양원에 갇히기 전까지의 며느리 얼굴이었습니다. 정순 여사의 눈에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빛이 스쳤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때는 몇 개월 전, 제 아들 지훈이가 회사 해외 지사로 장기간 출장을 떠났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정이는 저를 치매라고 하며 이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물론 저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간호사 출신이라 제 정신 상태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이는 저를 정신이 가물가물한 시어머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정이는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어요. 이 할머니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나 보네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빌라 단지,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드는 거실에서 이정순 여사가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올해 74살인 정순 여사는 은퇴한 간호사 출신으로 평생을 남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살아오셨죠. 하지만 지금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외동아들 지훈이의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지훈이는 대기업 해외지사로 장기 출장을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집에는 며느리 민정이와 정순 여사, 그리고 손녀 유진이만 남았습니다. 민정이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효부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요. 아파트 분녀회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항상 시어머니를 살갑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민정이는 이웃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말을 걸어요. 정순 여사도 그런 민정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정순 여사의 눈 깊숙한 곳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민정이의 목소리 톤부터가 변하죠. 또 물 흘리셨네요? 이제 또 이래요? 정순 여사가 차를 마시다가 실수로 찻잔 받침에 물을 조금 흘렸을 뿐인데도 민정이는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노골적이에요. 왜 이렇게 느려요, 어머니? 밥이 다 식잖아요. 정순 여사가 나이 탓에 조금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것뿐인데도 민정이는 참지 못하고 핀잔을 줍니다. 심지어 정순 여사가 약을 먹으려고 물을 찾으면 또 뭘 찾으세요? 하루 종일 이것저것 찾기만 하시네요 라고 투덜거려요. 정순 여사는 치매 증세가 전혀 없으십니다. 오히려 간호사 출신답게 기억력도 또렷하고 판단력도 정확하세요. 하지만 몇 번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민정이는 자꾸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어머니,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순 여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 보자. 말로 덤비면 지는 거야. 오랜 세월 간호사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보셨거든요. 민정이 같은 사람도 몇 번 본 적이 있으세요. 겉으로는 선량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정순 여사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민정이가 아무리 날카로운 말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하세요. 때로는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기도 하고요. 민정이는 그런 정순 여사의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해합니다. 말씀도 안 하시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하지만 정순 여사는 여전히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자. 저녁이 되면 유진이가 학원에서 돌아와요. 그러면 민정이는
또다시 다정한 엄마와 며느리로 변신합니다. 할머니, 유진이가 왔어요. 같이 저녁 드실까요? 하지만 정순 여사는 이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죠. 민정이의 이중적인 모습을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고 민정이는 정순 여사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검진이라고 했지만 사실 민정이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정이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온 뒤 민정이는 정순 여사를 카페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민정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을 멈추고 민정이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 이젠 병원에서도 요양원을 권유했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도저히 케어가 안 됩니다. 민정이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정순 여사 앞에 놓았어요. 의사 선생님 소견이에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정순 여사는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라 의료 서류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셔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원 공식 양식도 아니고 의사 서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종이는 민정이가 아는 간호사에게 받은 비공식 추천서였어요. 어머니,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오히려 어머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정이는 마치 정순 여사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순 여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민정이는 그런 정순 여사를 보며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 뭔가 불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정순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정이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인 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민정이는 예상보다 쉽게 승낙을 받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내심 안도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알아본 곳이 시설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대요. 민정이는 급히 말을 이었지만 정순 여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정순 여사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 이 손 아직 안 죽었어.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온갖 일을 다 겪어보신 분이셨거든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남편의 죽음도 견뎌내셨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이는 부쩍 밝은 표정으로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오늘 요양원 구경 가볼까요? 미리 둘러보시고 마음에 들면 입소 날짜 정하고요. 정순 여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요양원 상담실에서 원장과 면담을 하는 동안 민정이는 계속해서 정순 여사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요. 정순 여사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계셨어요. 어머니, 여기 어떠세요? 시설도 깨끗하고 좋지 않아요? 민정이가 물었지만 정순 여사는 응, 좋다라고만 짧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정순 여사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정이는 신이 나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음 주에 입소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니도 더 편하실 거고 저도 일에 집중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정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민정아,
너 각오해라. 일주일 후 정순 여사는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은빛마을 요양원이라는 이름답게 시설은 정말 깔끔하고 좋았어요. 넓은 정원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고 음식도 나쁘지 않았어요. 정순 여사는 4인실을 배정받으셨는데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여기 온 지 벌써 2년 됐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순자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순 여사는 일부러 반응을 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셨거든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민정이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면 오히려 그 연기를 완벽하게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첫 번째 면회일이 왔습니다. 민정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어요. 요양원 로비에는 다른 가족들도 많이 와 있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여기 생활이 괜찮으세요? 민정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정순 여사는 멍하니 민정이를 바라보시다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연기였지만 민정이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 저예요. 민정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민정이는 내심 만족했어요. 하지만 요양원 직원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정순 여사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민정이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왜 또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순 여사가 물컵을 놓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치매라서 조심해서 봐주세요. 가끔 이상한 행동도 하시거든요. 민정이는 간병사에게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정순 여사를 향해서는 어머니 말씀 좀 똑바로 하세요라고 핀잔을 줬습니다. 정순 여사는 여전히 말이 거의 없으셨어요. 민정이가 뭐라고 해도 그냥 창밖만 바라보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 민정이는 더욱 답답해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대답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러면서 정순 여사의 팔을 툭툭 치며 짜증을 냈어요. 치매 연기를 정교하게 해가는 정순 여사의 모습을 보면서 민정이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치매가 맞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점점 더 거칠게 대했습니다. 팔을 밀치기도 하고 큰 소리로 혼내기도 했어요. 정순 여사는 그 모든 걸 참으며 지켜보셨습니다. 간호사 시절 치매 환자들을 많이 돌봐본 경험이 있어서 치매 연기는 정말 완벽했어요.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는 박순자 할머니가 정순 여사에게 슬며시 다가왔어요. 정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정순 여사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저기 CCTV 있어요. 새로 달았대요. 박순자 할머니가 천장 모서리를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식당 앞에도 있고 복도에도 있더라고요. 요즘 노인 학대 때문에 설치한 거래요. 그 순간 정순 여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멍하니 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또렷해졌어요. 70년 넘게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그 순간 모든 걸 계산해냈거든요. 그래, 이제 끝낼 준비를 해야겠구나. 박순자 할머니는 정순 여사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순 씨, 제가 볼 때는 치매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 며느리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순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CCTV 이야기를 들은 뒤로 정순 여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치매 연기를 하고 계셨지만 이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민정이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겠다는 계획 말이에요. 며칠 후 민정이가 또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라 요양원이 조용했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거의 없었고 직원들도 업무에 바빴습니다. 민정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죠.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이 평소대로 행동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또 이렇게 계세요? 민정이는 정순 여사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순 여사는 침대에 앉아서 가만히 계셨는데 무릎 위에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다가 깜빡하고 그대로 두신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이것 또 흘렸어? 민정이가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사실 물이 흘러서 옷이 조금 젖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야단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사람 미치게 하네, 정말. 민정이는 정순 여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왜 이렇게 정신없이 행동해요?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순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민정이를 바라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정순 여사가 일부러 몸의 균형을 잃은 것처럼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정이가 팔을 당기는 힘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신 거죠. 그리고는 그대로 침대에서 바닥으로 넘어지셨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가 바닥에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며 민정이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쓰러지세요? 민정이는 마치 정순 여사가 일부러 넘어진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혹시 누가 볼까봐 억지로 정순 여사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하지만 정순 여사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서 아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야, 허리가. 정말로 아픈 건지 연기인지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민정이는 더욱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괜찮으시면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CCTV를 의식한 듯 자꾸 천장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정순 여사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쓰는 척했습니다. 정순 여사는 민정이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찍혔겠지. 민정이의 진짜 모습이 말이야. 간호사 시절 응급 상황을 많이 겪어본 덕분에 다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방법을 알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정이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혹시 문제가 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정순 여사가 다쳤다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텐데 그건 민정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깜짝 놀라서. 정순 여사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침대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민정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 모든 장면이 거실 복도 위 천장에 새로 설치된 고해상도 CCTV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정순 여사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모습, 소리 지르는 모습, 그리고 정순 여사가 넘어진 뒤에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순 여사는 요양원 원장실을 찾아가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또렷한 표정으로 문을 두드리셨어요.
원장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은 정순 여사의 달라진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지금까지 치매 환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정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정순 여사는 조용히 원장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 치매 아닙니다. 전직 간호사예요. CCTV 좀 같이 봐주실래요? 원장은 정순 여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치매가 아니시라고요? 정순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보여주셨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여기 보내려고 치매인 척 연기를 했어요. 원장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시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겨 있었거든요. 민정이가 정순 여사의 팔을 거칠게 밀치는 모습, 이게 뭐야? 이거 또 흘렸어라고 소리 지르는 모습, 그리고 정순 여사가 넘어진 뒤에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모습까지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화면 속에서 민정이는 직원들에게는 우리 시어머니는 치매라서 조심해서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정순 여사에게는 비하적인 말투로 지시를 내리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침착하게 영상을 지켜보셨어요. 원장님, 이 영상을 제 아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해 주었어요. 어르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날 오후 정순 여사는 요양원 휴게실에서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던 기능들을 천천히 익혀가며 영상 파일을 확인하셨습니다. 간호사 시절 컴퓨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을 되살려서 말이에요. 먼저 아들 지훈이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이 영상 좀 봐라. 민정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메시지와 함께 어젯밤 CCTV 영상을 첨부했어요. 해외에 있던 지훈이는 시차 때문에 바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몇 시간 후 영상을 본 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급히 정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정이가 정말 이랬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순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말해봤자 안 믿을 거잖니. 민정이 말이 더 설득력 있었겠지. 이번엔 가족 단톡방 차례였습니다. 큰며느리, 시누이, 친척들이 모두 들어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공유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민정이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보세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민정이가 정말 이렇게 했다고요? 시누이도 깜짝 놀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친척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그동안 정순 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민정이가 겉으로는 그렇게 착한 척 했는데 속으로는 이랬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단톡방에는 민정이를 비난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정이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핸드폰에 쌓인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급히 정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정순 여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훈이도 차갑게 대했어요. 그동안 잘해보려 했는데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민정이가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CCTV 영상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 모임 단톡방에서는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는 말만 이어졌어요. 평소 민정이를 칭찬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효부인 척 하더니 속으로는 이랬다니 정말 충격이에요. 더 큰 문제는 회사였습니다. 민정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해당 영상이 알려지게 됐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회사 게시판에 영상을 올린 거였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한대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회사는 즉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했고 민정이는 윤리위에 회부됐습니다.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말에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정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지만 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어요. 그 순간 요양원에서는 정순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영상이 퍼진 지 사흘 후 지훈이가 급히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요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훈이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가족 단톡방에는 여전히 민정이를 비난하는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지훈이는 숨을 고르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정순 여사는 창가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이를 보자 잠시 손을 멈추셨지만 특별히 놀라는 기색은 없으셨어요. 엄마.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왔구나.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CCTV 영상 다 봤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순 여사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말해봤자 안 믿을 거잖니. 민정이 말이 더 설득력 있었겠지. 그 말에 지훈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민정이의 말만 믿고 어머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지훈이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이가 효부라고 주변에서 칭찬하니까 저도 그냥 믿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정순 여사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지훈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다만 이제는 제대로 봐야 한다. 그 말에는 원망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해라. 민정이와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지훈이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엄마, 그런데 유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손녀를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정순 여사였지만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유진이는 내가 키우겠다. 민정이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안 된다. 정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주고 싶어. 지훈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혼 소송 내가 다 준비할게요. 회사 법무팀에도 얘기해놨어요. 그 말을 들은 정순 여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야 내가 다시 엄마구나 싶다. 지훈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제대로 지킬게요. 모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는 민정이와 만났습니다. 민정이는 창백한 얼굴로 카페에 나타났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민정아, 변명하지 마. CCTV에 다 나왔잖아. 지훈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해 봤어? 민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지훈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이혼합시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지훈이의 말에 민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엄마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민정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유진이는 어떻게 해요? 민정이가 울면서 물었지만 지훈이는 단호했습니다. 유진이는 엄마가 키우실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유진이에게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유진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엄마랑 아빠가 잠시 떨어져서 살기로 했어. 유진이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지훈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아, 어른들 사정이 좀 복잡해. 그런데 할머니가 유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 지훈이가 부드럽게 설명하자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진짜 좋아요. 할머니랑 있으면 따뜻해요. 하지만 유진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럼 엄마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이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유진아,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리고 할머니도 유진이를 정말 아끼시거든. 지훈이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란 유진이가 할머니와 함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요양원에서 정순 여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민정이 앞으로 이혼 서류가 배달됐습니다. 택배 기사가 건네준 등기우편을 받아든 민정이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법무법인 로고가 박힌 정식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뭐야? 진짜로 이혼하겠다고? 민정이는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동안 지훈이가 협박차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서류에는 노인 학대, 정신적 피해, 신뢰관계 파괴 등의 사유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정이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회사에서는 윤리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이제 남편마저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정순 여사는 요양원 정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민정이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추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정순 여사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할 얘기는 없다. 이미 다 끝났어. 정순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정이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순 여사는 돌아서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정이는 그 뒤를 쫓아가려 했지만 직원이 막아섰어요. 죄송하지만 어르신께서 면회를 거부하고 계세요. 민정이는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는 정순 여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CCTV 영상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 학대가 명확히 증명되는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당연히 유리하고 양육권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훈이는 안도했지만 정순 여사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변호사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정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설명했어요. 현재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서 상당한 액수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반반 분할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때 정순 여사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녀 유진이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민정이와는 상속 관련해서도 일절 관계 끊겠어요. 지훈이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훈아,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민정이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정순 여사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이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자. 변호사는 정순 여사의 결심을 확인한 후 서류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전 재산을 손녀에게 증여하고 민정이와는 상속권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이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절차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민정이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적어도 재산 분할에서는 자신의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보고 민정이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몫이 하나도 없는데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시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손녀에게 증여하기로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예요. 민정이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나 다 버릴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지훈이도 변호사도 모두 냉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정 씨, 노인 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히려 형사고발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변호사의 말에 민정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민정이는 지훈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그동안 함께 산 세월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훈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가짜 효도는 필요 없어요. 엄마 앞에서 연기하지 마세요. 지훈이의 말에 민정이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길거리에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정말 끝인 거예요? 민정이의 마지막 질문에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는 이미 지훈이가 데려갔고 집안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에는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윤리위원회 결과 정직 3개월 처분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가족도 직장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민정이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정순 여사는 요양원을 나와 지훈이가 마련해준 새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아파트였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근처에는 경로당도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유진이가 새 집을 둘러보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정순 여사는 손녀의 밝은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좋구나. 지훈이는 어머니와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엄마, 불편한 건 없으세요?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바로 해드릴게요. 정순 여사는 아들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이제 됐다. 내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혼 소송은 정순 여사와 지훈이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민정이는 모든 걸 잃고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노인 학대 며느리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정순 여사는 새로 이사한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셨어요. 정순 씨, 오늘도 요가 수업 같이 들으실래요? 경로당 관장님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네, 좋아요. 정순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요가 수업을 듣는 정순 여사의 모습은 요양원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정순 여사의 밝은 에너지에 이끌렸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김순덕 할머니는 정순 여사와 특히 친해졌습니다. 정순 씨,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시네요. 김순덕 할머니의 말에 정순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동안 숨죽이고 살았거든요. 이제야 진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정순 여사의 대답에 김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때로는 용기 있게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경로당에서는 정순 여사를 중심으로 실버 독서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또렷한 발음과 풍부한 감정 표현으로 책을 읽어주시는 정순 여사의 목소리에 모든 어르신들이 매료됐어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주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박완서 선생님의 단편소설을 준비했어요. 우리 세대 이야기라 더 공감이 갈 거예요. 정순 여사가 책을 펼치자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것처럼 모든 어르신들이 정순 여사의 낭독에 집중했어요. 한편 유진이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처음엔 부모의 이혼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경로당에 같이 가도 돼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우리 유진이도 같이 가자. 정순 여사는 손녀와 함께 경로당에 갔습니다. 유진이는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간단한 장기도 배웠어요. 유진이 참 똑똑하네요. 할머니 닮았어. 어르신들이 유진이를 귀여워하자 정순 여사는 뿌듯해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순 여사와 유진이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유진이가 야채를 썰며 물어봤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배운 방법이야. 정순 여사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손녀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훈이는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순 여사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동안 숨죽이고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민정이만 믿고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깨달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한편 민정이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유진이를 보고 싶어서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유진이는 엄마를 보면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어린아이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건 느끼고 있었거든요. 엄마,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민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아빠가 기다려요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이 나름대로 아빠와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정순 여사는 경로당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하셨어요. 모두들 가족 같으니까 함께 보내요. 정순 여사의 제안에 다른 어르신들도 기뻐했습니다. 유진이도 함께 와서 할머니들에게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할머니들, 메리 크리스마스. 유진이가 큰 소리로 외치자 경로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순 여사는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어요. 가짜 효도나 거칠애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 여사는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중단했던 일기 쓰기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유진이와 함께 만든 쿠키가 정말 맛있었다. 지훈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정순 여사가 직접 쓰신 글이었습니다. 참는다고 다 바보인 줄 아는 세상. 웃으며 이긴다. 그 메모를 볼 때마다 정순 여사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순 여사는 경로당 뒤뜰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 무슨 채소 심으실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상추랑 깻잎, 그리고 토마토도 심어볼까 해요. 유진이가 토마토를 좋아해서요. 유진이는 할머니가 가꾸는 텃밭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제가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유진이가 도와주면 더 잘 자랄 거야. 정순 여사와 유진이는 함께 씨앗을 심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남편아, 우리 손녀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74세의 정순 여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순 여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어요.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한 할머니의 지혜로운 승리였습니다.